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검단 센트럴 프루지오가 미분양이 결국 났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다시 보면서 미분양이 났어도 어떤 분들한텐 기회가 왔다는 거, 그거랑 그리고 신도시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냐, 그리고 한번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반짝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지속되냐. 그럼 검단은 결국 초반에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검단에 이런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모르실 텐데, 미분양 난 게 왜 기회인지는 아마 두 번째 영상에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개로 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이가 좀 길 것 같습니다. 우선 검단 센트럴 프루지오가 어떤 식으로 분양됐는지 한번 보시죠. 검단 센트럴 프루지오가 오늘 2순위 분양이 이제 끝났는데 75제곱미터는 무난하게 채워졌고요. 그리고 84A도 무난하게 채워졌습니다. 사실 84A가 그 분양하는 세대수는 제일 많았는데 이게 채워졌고, 그리고 84제곱미터 B는 약간 끼인 평형이어서, 그리고 물량이 좀 있어서 분양이 잘 안 됐고요. 84C는 분양 물량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84C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 검단 신도시 단톡방에서도 봤듯이 좀 계셨어요. 이게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대학 입시랑 좀 비슷합니다. 이 타입에 따른, 그리고 이 물량에 따른 그 지원자 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분양 물량 자체가 적다고 하면 꼭 분양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안 갑니다. 보통의 경우 제일 많은 쪽으로 많이 가세요.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가 분양할 때 시행사 측에서 가장 미는 물량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좋은 위치에 많이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많지만 오히려 더 경쟁률이 높을 때도 있고요. 적지만 경쟁률이 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게 좀 눈치 작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에서 좀 보니까 저는 이제 A타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C타입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물량이 작으니까 꼭 되고 싶은 분들은 이런 타입에 지원하셨으면 2순위 기타 지역이었어도 되셨겠죠. 10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물량도 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타입을 선호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일단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또 크니까, 그리고 요즘 소형 평형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은 뭐 대형 평형이라고까지 하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중대형 평형은 그 지역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이렇지만 향후에는 검단 신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소득 수준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막 상가 같은 게 들어오고 거기에 뭐 약사나 의사나 뭐 이런 분들 오시기 시작하고 하면 채워질 곳이고, 뭐 그래서 여력만 되시면 지금 주워 놓으셔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그 대형 평형 자체가 분양 자체가 힘들다는 건 건설사들도 알기 때문에 그 건설사에서 이런 평형을 아무래도 이제 좋은
뷰가 보이는 라인에 넣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해당하는 라인에 이 105제곱미터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가장 왼쪽에도 뷰가 확보되는 그런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걸 봐서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84B, 105 이렇게 미분양이 났는데, 투자든 실수요든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건 기회예요. 왜냐면 지금 1순위에 해당 지역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2순위도 될 수 있고, 2순위도 안 돼도 그 줍줍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검단 신도시 단톡방, 그 다른 단톡방을 소개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들어가서 몇 가지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논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김포나 뭐 김포는 아니네요. 김포는 아니고 일산 신도시가 망한 거 보면 여기도 그렇게 될 텐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량이 이렇게 많아서 이게 다 채워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두 가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검단에 사시는 거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톡방에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 게, 검단에 이제 신특으로 넣으셨는데 본인 직장은 저 송파 쪽에 문정법조지구 그 문정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서울 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방법이 그 나라에서 대출을 막으면서 계층의 세대를 좀 끊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 신도시가 기회가 돼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2부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잠깐 이것만 설명했는데 7분이 지났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포는 망했는데요. 검단이라고 똑같겠죠. 이렇게 물량도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모든 신도시는 반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 입주가 시작돼서 그 입주 물량이 채워진 그 직후가 제일 반짝이는 때고, 그때가 되면 이제 인프라가 모두 확보되고 대중교통도 확보되고 하죠. 근데 그 빛이 빛나는, 계속 좀 길게 빛나는 게, 그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직주 근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에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실거주 하시는데 실거주 만족도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왜 일산이 빠르게 그 불빛이 식었냐? 바로 직주 근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산에서 마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포도 마포 초입 정도까지나 가깝지, 이 구간은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일산에서 대중교통으로 마포로 넘어오기가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철 노선이 뺑뺑 돕니다. 그리고 여기 경의선이 있지만 경의선은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는 상암이 생긴 것도 사실 2002년 뭐 이때부터 조금씩 들어왔죠. 이제서야 MBC 들어오고 하면서 완성이 됐는데, 이미 그때는 일산에 그 구축들은 이미 매우 낡은 이후였어요.
그나마 이제 상암이 좀 완성되고 하면서 가까운 지역의 직주근접이 좀 그나마, 직주근접이라고 하기도 약간 좀 어렵지만 생겼는데, 이 거리로만 따져서 중간까지 한 15km죠. 그나마 그래도 상암이라는 게 생겼는데, 상암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들 검단에서 많이 보시는 마곡 대비도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6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축이 이미 돼버렸는데 근처에 신축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저 위쪽으로 뭐 지축도 있고요. 여기 뭐 향동도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가재울이라는 곳도 생기고, 그리고 삼송도 생기고, 지금 이제 삼송 들어오고 있죠. 그 신축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축이 된 일산은 이제 힘을 쓰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에서도 신축으로 지어지는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피가 올라서 괜찮은 가격을 형성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들은 그래도 입지를 인정받는데, 구축이 돼서는 그 입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많은 물량이고 지가가 낮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 같은 것도 부족해서 힘을 쓰기 힘든 겁니다. 근데 검단은 뭐가 다르냐? 검단은 이미 들어오는 2025년 시점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 한 10km 내 거리에 있는 마곡지구가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는 이 가깝다고 하기 어려운 직주근접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미 구축이었고, 여긴 반대예요. 마곡이 이미 완성된 이후에 검단 신도시는 그 이후에나 완성돼서 신축에 힘을 받고, 계양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 완성이 될진 아무도 모르지만 5km 정도 거리에 또 다른 직주근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일단 일산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물량이지 않냐 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맞아요. 초반에는 이 검단 신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22년부터는 물량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서구만 다시 본 건데, 저는 이제 인천 전체를 봤는데, 이제 서구만 봤을 때 21년 시점엔 22년 시점 요렇게는 좀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분양하면서 이게 쌓여가겠죠. 근데 이게 채워집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 봤어요. 그걸 어디서 봤냐? 김포에서 봤습니다. 김포 바로 옆에 있고, 김포는 대중교통도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21년 한 6천, 그리고 22년 4천 정도인데, 김포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15,000, 12,000 이런 식으로 입주를 했는데, 지금 어떻죠? 입주 다 했죠. 그리고 전세가도 뭐 그렇게 만족할 수는 아니지만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피 붙은 단지들도 있고요. 입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2020년에 17,000 세대가 터지지만 그것도 다 채워질 거예요. 결국은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것도 뭐 1년 정도 막 이렇게 끌 수 있겠죠.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지만 결국 다 채워집니다. 왜 채워지냐? 지금 뭐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세대도 뭐 줄고 뭐 출산도 없고 한데, 왜 채워지냐? 어떻게 채워지냐?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33,000이 늘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세대수가 한 28,000 정도 되는데 결국은 세대수가 33,000세대가 늘면서 채워졌어요. 심지어 뭐 고향 같은데 이런 서구 같은 곳도 다 채워지는데 왜 채워지냐? 전국으로 봤을 땐 세대가 주는 데가 없어요. 다 플러스죠. 다 플러스예요. 3년 동안. 왜 이러냐? 이걸 오늘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왜 채워지는지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인구랑 세대수는 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면 행안부의 정책 자료. 이게 제가 비율을 높여놨었잖아요. 예, 통계 밑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이 자료를 보시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X3. 예. 저기서 이제 다운받은 자료인데요. 2010년치 정도만 보려고 2009년부터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실까요? 예, 2009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구수, 세대수, 그걸 이제 전국이랑 각 시도별로 구해 놓은 건데, 그 2009년 12월에 우리나라의 전국의 인구는 4,970만, 세대수는 1,900만 정도였고 세대당 인구가 2.58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8년에 어떻게 늘었냐? 5,180만 정도 인구에 2,200만 세대당 인구는 줄었어요. 이제 2.35명으로 줄었긴 했는데 전체 인구랑 세대수는 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2017년과 2018년의 차이만 구해봤을 때도 세대수로 해서 41만 세대가 늘었다고 나와요. 결국 지금 인구는,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은 줄고 있는데 인구는 아직까지 증가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노령 인구가 늘고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또 따로 이제 뭐 한 명이 이제 사는 세대수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고 있어요. 그래서 검단이 맞아요.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입주 초기엔 힘들어요. 왜냐면 신도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도시로 이제 이동해서 그 도시가 채워지면 결국은 검단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마곡에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뭐 제 생각이지만 가장 리딩하는 신도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주워놓은 그리고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그 가치를 찾을 날이 옵니다. 그 검단 신도시가 처음에 입주해서 대중교통이 확보되고 인프라가 확보되는 그 시점에 한번 치고 나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시점에 필요하시면 이동하면 되는데,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물론 검단이 오른 만큼 서울도 오르기 때문에 거기엔 좀 하나의 더 팁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